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이 간단한 부탁을 했던 한 할머니가 사실은 130억 원을 예금한 그 은행의 최고 고객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치매 할머니가 겪은 모욕과 그로 인해 벌어진 엄청난 반전,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깊은 메시지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서울은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전부터 따가운 햇살이 도시 전체를 달구고 있었죠. 그런 뜨거운 강남 거리를 한 할머니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77세의 김순떡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빗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음식물과 때가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김순덕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거나 약속 시간을 깜빡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집 앞길도 헷갈려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집을 나섰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나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할머니는 그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걸으시던 할머니의 목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8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탈수 증상이 시작된 거였어요. 물 한 모금만.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시원해 보이는 유리문 너머로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는 곳.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저기가 익숙한 것 같은데? 할머니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곳이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만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셨습니다. 은행 문을 여는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시원하다. 잠시나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행 안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피했고, 또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불쾌하네. 이런 속삭임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렸을까요? 다행히 치매로 인해 그런 악의적인 시선들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말을 하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창구에 앉아있던 것은 입사 2년 차의 박민지 씨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목이 말라서. 민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기억이. 여기가 익숙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뭔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 순간 민지 씨는 더욱 짜증을 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는 은행입니다. 물을 달라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속 자리를 뜨지 않자 민지 씨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할머니 좀 내보내주세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50대의 경비원 이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가셔야 해요. 하지만 정말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만. 할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에도 경비원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안 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 가보세요. 결국 경비원은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오지 마세요.
할머니는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은행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충격으로 할머니의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마치 구름이 걷히듯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돈을 맡긴 130억 원.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들. 할머니는 이 은행의 거액을 예금해둔 최고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이 은행에 130억을 맡겨뒀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거래해온 은행에서 자신의 소중한 돈을 맡겨둔 그 은행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10년 전만 해도 이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보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어르신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맞아주던 곳이었는데 할머니는 한참 동안 은행 앞 보도블록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엉덩이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정신이 돌아온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은행을 찾아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은행의 가장 큰 고객인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혼잣말하는 이상한 할머니로만 보였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치매가 있다고 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사실 김순덕 할머니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50년간 쌓아 올린 재산. 강남 일대의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이 대부분 할머니 소유였어요.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매월 수십억 원. 그리고 그 돈들이 모두 그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순덕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인 최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20년간 할머니의 재산 관리를 도와온 인물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시지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신데. 오늘 제가 은행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루 종일 겪었던 모욕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최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르신은 그 은행의 최고 고객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뿐인데. 어르신, 내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할머니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정갈한 한복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야.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무시당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건물주의자, 거액의 예금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놀랄까.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오랫동안 앉아 계셨어요. 머리도 말끔히 빗어 올리고 얼굴에는 은은한 붓까지 발랐죠. 어제 밤늦게까지 다림질한 한복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서울 강남 부동산 절반을 소유한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최정우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화된 할머니의 모습을 본 변호사는 놀랐어요. 어제 전화로 들었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필요한 일을 해야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하면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액을 인출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거래할 수는 없어요. 130억이라는 거액인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네, 밤새 생각해봤는데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단호한 어조에서 더 이상 만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김순떡 할머니는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죠. 은행 안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어제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창구로 향했습니다. 박민지 씨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를 기억하시나요? 민지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제 쫓아낸 그 할머니와 지금 눈앞에 우아한 여성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어제 뵌 적이 있나요? 민지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최정우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분이 강남 일대 절반을 소유하신 김순떡 어르신입니다. 어제 물 한 잔을 부탁하셨다가 쫓겨나신 바로 그분이시죠. 변호사의 말에 민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리고 이 은행에 130억 원을 예금하고 계신 최고 고객이시기도 하고요. 소동을 들은 지점장이 급히 달려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순떡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죠. 사과는 됐습니다. 저는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예금과 임대료 통장을 전부 해지하겠습니다.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예금액이 너무 커서 확인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130억 원 전액과 임대료 통장 45개를 전부 해지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어르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랜 거래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으시면...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어요. 그렇게 오전 내내 서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1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가 필요했어요. 본점 승인, 자금 준비, 각종 서류 작성. 직원들은 하나둘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지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출이에요. 지점 전체 예금의 45%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소문은 빠르게 은행 내부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모든 돈을 빼간다고? 어제 민지가 쫓아낸 그 할머니가 130억 예금주였다고? 이게 말이 되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박민지 씨였습니다. 자신이 어제 쫓아낸 그 할머니가 은행 최고 고객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동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130억 원과 45개의 임대료 통장이 모두 해지되었어요. 정말로 끝났군요. 지점장이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모두 인출하고 나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모욕감은 이제 더 이상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당당함이 그 자리를 채웠죠. 다음에는 어느 은행으로 가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할 겁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김순덕 할머니가 모든 예금을 인출하고 떠난 후 은행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르신을 쫓아낸 직원은 누구입니까?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직원 박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나? 우리 지점 전체 예금의 45%가 김순덕 어르신의 돈이었다는 걸. 지점장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강남 상가 임대료만 해도 매월 수십억 원씩 들어오는 거래였어요. 그 모든 거래처를 한 번에 잃어버린 겁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은행 지점장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어요. 김순덕 어르신이 정말 모든 돈을 인출했다고. 그리고 곧 본점에서도 감사팀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은행 최고 거액 예금주를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지점장은 쏟아지는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박민지 씨는 결국 인사과로 불려갔습니다. 고객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당신의 이번 실수로 은행이 입은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인사과장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어요. 한편 강남의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은행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그렇게 무시한 은행이라면 우리도 거래할 이유가 없지. 한 달 만에 수백 개의 상가 계좌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갔어요. 서울의 다른 은행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각 지점장들이 직접 찾아와 영업을 시도했죠. 저희 은행은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하는 친절은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을 찾고 있어요. 은행 본점에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졌고 강남에서 이 은행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김순덕 할머니는 마침내 새로운 거래 은행을 정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오랫동안 강남을 지켜온 향토은행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은행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점장의 인사에 김순덕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그날 이후로 금융업계에는 새로운 교훈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서울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은행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고 신입 직원 교육에도 이 사례를 필수로 넣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 은행에서는 김순덕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전용 휴게실이었죠. 어르신, 이제 저희가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에 김순덕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강남 상인들은 김순덕 할머니를 더욱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힘드시지 않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정성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죠. 때때로 치매 증상이 찾아올 때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김순덕 할머니를 보살폈어요. 어르신, 집이 이쪽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은행 직원들은 여전히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큰 후원금을 전달했죠.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선행은 또 다른 감동을 낳았습니다. 서울의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데가 진정한 고객 서비스의 의미 등의 제목으로 여러 기사가 실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김순덕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금융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마음으로 모시는 서비스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이제 서울의 모든 은행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형식적인 구호가 아닌 진심을 담은 약속이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남긴 교훈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치매를 앓고 있지만
김순덕 할머니의 자존심과 품격은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남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어요.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소중한 이야기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순덕 할머니는 다시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강남 상인들이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추운데 이리 들어오세요. 오래된 찻집 주인이 김순덕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어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을 건넸죠. 조금만 쉬다 가세요. 제가 지점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잠시 후 새로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시러 왔어요. 오늘은 날도 춥고 하니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부축하며 김순덕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죠. 차를 타고 가던 중 예전에 거래하던 은행 앞을 지나갔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무언가 기억이 났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저기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할머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점장의 따뜻한 말에 김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존심만큼은 여전했어요. 치매가 심해질 때면 김순덕 할머니는 자주 길을 잃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남 상인들과 은행 직원들이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죠. 어르신,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김순덕 할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가끔 옛 은행 직원들이 김순덕 할머니를 멀리서 바라보곤 했어요. 후회와 반성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작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여전히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어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야 한다. 진정한 서비스는 진심에서 시작된다. 이런 교훈들이 오래도록 이어졌죠. 치매는 점점 깊어갔지만 김순덕 할머니의 품격은 여전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만은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거리를 떠돌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김순덕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서울의 거리에는 김순덕 할머니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녀가 남긴 자존심과 품격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죠. 따뜻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강남에 특별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 상당액을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시설 건립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자신처럼 치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었죠. 저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김순덕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겪었던 그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새로 건립될 복지시설은 강남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매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보실 수 있겠죠. 건물이 완성되어 갈수록 많은 이들이 김순덕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씨가 참 고우십니다.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죠. 치매가 점점 진행되어 갔지만 김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그 은행 이야기도 이제는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사람이 재산이고 마음이 재산이에요. 김순덕 할머니의 이 말은 이제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금언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지시설이 문을 열던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위해 모였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비록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날만큼은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의 거리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보이는 가치, 그리고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로 바꾸는 지혜까지.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남 거리를 김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을 거닐고 계십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과 따뜻한 마음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김순덕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간직한 분들 말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